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장 초반과는 다르게 양봉을 띄우면서 빠르게 이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2%대의 이 하락까지 많이 좀 줄어든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 4월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오늘도 투자스쿨 시간에서 섹터 기회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항공주, 강한 여객과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고유가와 고환율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치고 있는 이중고기 때문에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투심이 좋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황인데요. 첫 번째 장 보겠습니다. 네, 항공주의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관광객들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이 항공주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인데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합산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은 1,7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항공기들이 노선을 늘리는 그런 양보다는 더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국면 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탑승률과 운임 모두 다 견고한 수준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해서 이 중국 노선 그리고 일본 노선 모두 다 호황기를 띠고 있는데요. 일단 한중간 무비자 정책 효과와 한일령에 대한 반사수혜 그리고 춘절까지 겹치면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의 여객수,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엔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또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여행지로서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 관련돼서 이 한일령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접도가 내려갔고 이에 따라 또 국내 관광객의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미중 노선이나 유럽 노선까지도 전부 다 증가를 하거나 제자리 걸음 정도를 띄게 되면서 장거리 노선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 살펴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로 여객 수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체크해 드렸다면요. 두 번째로는 항공화물과 관련된 데이터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천공항의 1월부터 2월 항공화물 수송 실적은 45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상황 속에서 또 후티 방공까지 참전을 하면서 홍해 봉쇄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상 운송에 차질이 된다면 항공화물 수요는 추가적으로 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논리도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IT나 반도체를 포함해서 고부가 화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외화 매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고환율에 대한 수혜까지도 이렇게 화물항공 쪽에서는 받아갈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데이터만 뜯어봤을 때는 항공화물 수요도 괜찮고요. 여객 수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크로에 대한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 이 항공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쪽이 바로 고환율, 고유가입니다. 네, 유류비의 경우에는 국내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용 반영까지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이 항공유가 많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이런 타격들은 2분기 실적쯤에 반영이 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달러에 대한 환율 상승도 고환율 역시나 악재로 꼽히고 있죠. 아무래도 고환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항공주들은 고환율 시대에서 약간의 피해주적인 성격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류비나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까지 포함을 했을 때 좀 전반적으로 부담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환율 역시나 어느 정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항공사들 역시나 이 비용에 대해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를 같이 상승시키면서 어느 정도 운임 가격에 좀 비용에 대한 전가를 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요. 현재는 약 50% 내외를 운임에 전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돼서 이 항공비, 이 항공 가격 자체가 좀 비싸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동안 좋았던 국제선 여객 수요에 대해서는 반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항공 업황에 대한 이야기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공주들 정말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현재 정말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일지 저희가 전략과 함께 종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항공주 지금 최근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 뭐 대외적인 환경은 좋지가 않습니다만 여객 수요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들에 대한 업황까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한항공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에어와 제주항공까지도 4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항공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좋지가 않죠. 특히 대한항공 주가가 많이 3월달, 2월 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운수창고 사실 이 안에 항공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페노션과 같은 그런 이 해운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차트가 좀 비슷하죠. 3월 초에 하락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이란과 미국, 그러니까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이죠.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모두 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일 밤 같은 경우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고 국내 시장도 지금 다 같이 하락하는 게 중동에서 이런 우려감들이 국제유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리스크로 겹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의 모습과 최근에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과는 이 별개로 4분기 실적은 사실 좀 좋았어요. 그래서 주요 항공사들, 지금까지 발표한 주요 항공사들은 4분기 실적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특히 사실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하와이, 괌, 사이판 이런 나라로 갈 때에는 물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원화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공사 자체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항공기들이 빌려서 쓰고 있죠. 리스료를 내야 됩니다. 리스료를 달러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되었을 때 기름값도 부담입니다. 안 그래도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화도 약세다. 그러면 원화로 따질 수 있는 이런 이 유가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항공주에 대한 투심을 좀 악화시켰고, 중동 리스크긴 합니다만 중동 이외의 나라로 갈 때도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투심도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한번 보여줬고요. 급락한 이후에 좀 일정 부분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해서 20-30% 정도 하락한 이후에 일정 부분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하지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사실 중장거리 노선도 견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장거리 노선도 견조한데 1, 2월 달 살펴보면 일본을 비롯한 단거리 노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LCC들도 지금 LCC 상당히 포화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견조한 수요, 단거리 중심으로 한 이런 견조한 수요가 앞으로도 1, 2월 달에도 좋았고 3월 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견조하게 이 수요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가와 고환율 두 가지 이중고를 만난 가운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급락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단거리 노선 중심의 회복 속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2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이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혼재되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매크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주도 손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네,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있고 환율 유가 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어느 요일에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 출국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만큼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뭐 거의 이 전체 인구수 대비 여행자들의 이런 비율을 보면 세계에서 뭐 가장 높은 수준의 해외 여행 계획을 여행 이 비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항공사가 국내에 LCC들 포함하면 11개의 항공사가 있고요.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에 대한 수익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을 하고 있죠. 합병이 이제 완료가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시너지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고정 비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일회성적으로는 합병 비용이 나옵니다. 전산도 통합을 해야 되고요. 인력도 재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희망퇴직도 좀 실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회성적인 비용들이 발생합니다만 합병했을 때 이런 시너지, 노선을 하나로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동안의 경쟁 노선이었다라면 이제는 한 노선으로 정리하면서 한쪽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자가 완화가 되는 이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항공사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개가 있습니다만 겹치는 노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이 완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대한항공의 자회사 LCC인 이 진에어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의 LCC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있는데 여기도 노선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대한항공과 진에어 두 회사,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세 회사, 이 두 회사가 다 합쳐서 5개의 이 회사였다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2개의 회사로 3개 회사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는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노선 정리를 통해서 LCC에 대한 이 포화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거리 노선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거리 노선은 장거리 노선 대비해서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LCC들에 대한 노선 정리가 일부 좀 이루어진다라면 LCC들에 대한 수익성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지금은 사실 LCC가 아무리 일본이라든지 제주도, 뭐 동남아, 가까운 동남아 쪽 이쪽을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부 노선이 좀 정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이란 이 부분에 대한 사태가 장기화된다라면 지금 사실 2분기에 대부분의 LCC들은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류 할증료를 적용을 하더라도 유류 할증료가 전 전월과 던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의 유류 할증료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전전월부터 전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전월 대비해서 지금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유가의 상승을 유류할증료에 전부 다 반영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시기에는 유류할증료에 대한 유류할증료로 인한 수익보다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사실 좀 더 큰 상황이고요. 유류할증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외여행에 대한 압박은 조금 더 심해지겠죠. 소비자들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이 투심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항공사들 좀 다시 한번 더 떨어질 수 있는,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는 회복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거리 노선이 사실은 수요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단거리 노선이 다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LCC가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그 외의 LCC들하고 누가 더 힘드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LCC가 훨씬 더 힘든 시기를 2분기에는 보낼 걸로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좋지 않았어요. 근데 4분기에 일정 부분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분기에도 잘 버텨가겠지만 2분기에는 좀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데 근데 앞으로의 상황들을 본다라면 LCC에 좀 더 편중이 되어 있는 단거리 노선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회복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는 점, 그래서 단거리 노선의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LCC들에 대한 포화 상태가 일부 노선이 좀 정리가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사실 대한항공은 좋습니다. 뭐 여객도 좋고요, 화물도 좋고요, 이런 부분도 좋은데 LCC들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도 좀 떨어져 있고요, 실적도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LCC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잠시 잊고 있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후에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비수익성이 나고 있는 노선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측면 속에서 또 어느 정도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좀 장기화됐을 때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도 주셨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회복 속도를 봤을 때는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또 LCC 업계들까지 함께 또 반등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알려주세요. 네, 사실 미국과 이란 사태가 예상보다 좀 빨리 종결이 된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좀 떨어진 날들에는 항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당일날에는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좀
단기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반짝해서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면 상승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미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들보다는 항공사가 이제는 대한항공의 항공사 너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이 되면서 좀 줄어들고 노선이 좀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맞게 항공사들이 LCC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지금 근데 여객 수요는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하셔서 항공주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도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투자 전략을 짤 때는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수익성에 대한 노선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항공주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공주가 조금 더 매력적일지 정규석차 시간에서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등과 5등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티웨이 항공입니다. 생각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형 항공사인데도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들 투자 의견 어떻게 되실까요? 네, 사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순위를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분명히 좋아집니다. 대한항공의 인수가 되기 전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고 부채 비율도 많이 올라간 상태였지만 아시아나항공에 인수됐을 때의 시너지는 물론 이제 통합이 되면서 고정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가장 긍정적인 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교했을 때 대한항공의 크레딧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신규로 자금을 조달할 때 그리고 지금 빌린 자금들에 대해서 다시 리파이낸싱을 일으킬 때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줄어드는 비용들은 당연히 실적이 그만큼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이 올라간다라는 점을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등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 같아요. 사실 이 소노그룹과 기존의 경영진들 간의 어느 정도의 경영권 분쟁들도 좀 있었고요. 유상증자라든지 자금들을 계속적으로 조달을 하면서 회사의 안정성을 좀 더 높여가는, 정상화하는 부분들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까지는 아직 확 무언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티웨이 항공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움직임들, 제가 좀 전에도 항공사들이 정상화가 되어가고 한다. 이 정상화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항공사들 사실 다 좋습니다. 서비스도 좋고요. 기술력도 좋은데 항공사가 너무 많았죠. 많은 항공사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완화된 경쟁 상태, 정상적인 조금 더 완화된 경쟁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등과 5등 종목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3등 종목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진에어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위주로 나오는데요. 진에어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항공 계열의 LCC 회사죠. 진에어도 2분기에는 좀 좋지 않습니다. 1분기는 턴어라운드 해요. 1분기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이지만 2분기에는 높아진 유가와 환율로 인해서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적자가 나오더라도 연간은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LCC들은 1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내요. 그런데 2분기에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1분기와 2분기를 바라봤을 때 2분기의 부진함이 지금은 좀 더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2분기의 부진함보다는 굉장히 견조한 여객 수요와 항공사들이 이제는 경쟁이 완화가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리죠. 진에어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한다라는 점, 그래서 1분기와 2분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연간으로 흑자 전환한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봤을 때도 연간에 대한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있는 진에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2등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2등 종목 보여주세요. 제주항공입니다. 그래도 오늘 항공주들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낙폭 축소 많이 이루어지면서 1% 안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LCC들 가운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2등 종목으로 선정되게 했을까요? 네, 제주항공도 4분기 턴어라운드 했고요. 금년에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주항공을 다른 LCC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잡았던 이유는 다른 LCC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 있는 LCC단에서는 경쟁력, 가장 좋은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턴어라운드 했고요. 경쟁력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를 외국에 팔 때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좀 일어날 때
그때의 점유율을 어떤 회사가 올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항공사들에 대한 지금 구조조적인 개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큰 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편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개편 산업의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주항공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간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당장도 상당히 구조조정 많이 됐고요. 체력이 많이 올라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유율까지 더 늘어난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긍정적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 LCC 중에서 가장 좋은 2등 종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향후에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LCC들 가운데 좀 높은 순위를 랭크하게 된 제주항공이었습니다. 대망의 1등 종목 보겠습니다. 1등 종목 열어주세요. 네, 대한항공을 가장 1등 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이 알려주세요. 네, 사실 대한항공이 지금 항공사 중에서 어떤 항공사가 가장 좋으냐라고 봤을 때 대한항공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항공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적기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여객 빼고 화물에서 가장 압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물 부문이 굉장히 큰 수익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고부가 제품들 중심으로 해서 화물을 대한항공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객에 대해서 1분기의 성수기 효과도 제대로 받았고요. 화물에 대한 수익성 기여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방산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통해서도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고 고정 비용도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대한항공 1등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항공뿐 아니라 화물이라는 장점까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의 가격 전략은요? 네, 사실 이전에 2월 달에 29,000원 정도까지 장중에 좀 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대한항공의 정상화, 그리고 좋아지는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등 종목 대한항공이었고요. 목표가는 28,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자스쿨 시간에서는 고효과와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를 좀 살펴본다면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죠. 단거리 노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여기에 합병 시너지 이후에 어떻게 항공 노선들이 정리가 될지 이런 포인트들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스쿨 시간이었고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내드렸던 숙제 정답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독 리스크에도 코스피 8천 전망을 유지했던 증권사는 어디였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노무라 증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1월과 2월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탑승객이 탄 항공사는 어디였을까요? 1번 티웨이 항공, 2번 제주항공, 3번은 이스타 항공입니다.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